안녕하세요. 저는 삼각산 재민학교의 2학년 최유연을 보내고 있는 양육자이면서 또 저희 6학년 생활교사 교직원입니다. 생활교사를 하고 있는 나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도 보내는 엄마이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 교사이신데요. 그러면 유연히 보낼 때는 여기 삼각산 재민학교를 보내야 되는 고민이 뭐 전혀 없으셨겠어요. 오히려 저희 이제 남편인 맘모스가 고민이 전혀 없었고요. 저는 사실은 고민이 좀 있었는데 아이와 함께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음, 교사로서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은 또 제가 다른데 이 안에서 어떻게 잘 융합을 시키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남편이 좀 저 멋있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을 믿고 또 너를 믿고 해보자. 그래서 좀 더 용기를 얻었던 것 같고 사실은 공동육아를 전 했었거든요. 저는 우이동에 있는 꿈꾸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재미난 학교와 연결고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음, 과정에서 좀 네,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아주 용기 있는 선택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 일터에 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네,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면 네.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처음 1학년 때는 조금 저희 딸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지라 좀 그랬는데 이제 겨울 여행을 이번에 같이 갔었는데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나비라고 부르면서 어, 철저하게 이제 본인이 알아서 편안하게 해주고 또 관계가 이제 넓어졌잖아요. 언니 오빠들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 더 독립적인 친구가 되면서 저랑도 더 편한 관계가 된 것 같아서 네, 참 좋습니다. 1년 정도 이제 학교 보낸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그래도 좀 더 눈에 띄는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 딸은 되게 수줍음이 많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많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어떤 것들을 도전하고 시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친구인데 일단 공동육아에서 굉장히 따뜻한 사랑과 그런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였어요. 사실은 처음엔 되게 어려워하고 그 재밌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왜 어린이집을 가야 되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음,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크는 게 보였고 그다음 학교를 왔는데 1학년 때도 학교를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 왜 매일 가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커가는 게 보이고 저는 이제 교사라서 제일 좋은 점은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음, 아, 이런 부분이 컸구나. 지금은 뭐 인사도 좀 밖에서 하고 갑자기 음, 누가 인사하면 막 굳어버리고 얼음이 됐었는데 지금은 먼저 가서 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인사했어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물론 원래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공동육아부터 재미난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의견을 좀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런 어린이가 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음. 그럼 이제 막상 교사로서도 대안학교 여기서 이제 교사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이를 이게 자녀 교육이랄까? 그러니까 네.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학교에서의 어떤 배움과 네. 경험이 좀 다른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양육자로서는 되게 힘든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실 어린이들은 다 각자 자신의 모습들이 되게 잘, 저기 소중하고 또 그 모습들을 되게 잘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자꾸 눌리는 게 좀 기다려주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물론 제가 저희 반에 이제 제가 맞는 제자들보다 저희 딸을 덜 기다려주는 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기다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지점이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그 양육할 때도 좀 했던 것 같고 같이 연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 교사로서 이렇게 지내온 시간이 이제 꽤 되실 텐데 네네네. 그 속에서도 뭔가 스스로 뭐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좀
고민되는 지점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 초임 교사할 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20살 때부터 계속 저는 교사를 했었고, 약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 교사는 저는 가르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넣어주지? 지식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바뀐 건, 우리 서로 배우는 사이구나. 저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한테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이 아이들의 생활 태도부터 시작해서 생각들, 또 고민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저보다 더 차원이 높을 때도 있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아이들이 먼저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 배우는 사람이구나. 나 교사라고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서로 배우는 사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조금 뿌듯하고, 그 다음에 수업 준비도 좀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조금 깊어가는 과정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선생님인 나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네. 아이들도 서로 다른 친구들에 대한 그런 다름을 배움으로도 좀 확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서로가 네, 배우고. 그쵸. 존중하는 태도가 되게 있고, 이번에 이제 6학년 수업을 처음 짜면서 각자 중요한 가치들을 좀 뽑아봤거든요. 거기에 단연 1등으로 나온 게 존중, 배려,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물론 자유도 있고 다양한 게 있었는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몸에 체득하고 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워낙 애들이 주체적이고 막 자율적이고 자유분방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 학년 간 또 친구 간 의견도 많이 부딪히고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네. 때는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줘야 되나요? 네. 양육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시면 약간 저희 재미난 학교가 유토피아처럼 생각을 하셔갖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작은 학교이고 또 가치들을 중요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아이들의 의견이 더 대립되고 그리고 이제 수가 작으면 모든 친구들이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 순서 가지고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내가 1번으로 발표할 거야 아니야 내가 3번 할 거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또 다툼이나 또 그런 의견 충돌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평화회의라는 걸 해요. 평화회의가 뭐냐면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어떠한 사안을 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뭐 제가 이제 다른 어린이랑 뭐 다른 친구랑 예를 들면 이제 뭐 다툼이 있거나 의견 조율이 안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이제 어떤 게 좋냐면 사실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거나 뭔가 하라는 걸 되는데 이 과정을 다 지켜본 친구가 조언을 해줘요. 근데 야, 그 친구가 이거 이렇게 생각한 건데 이거는 네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네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뭐야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죠. 근데 그런가? 그럼 그런 것 같아. 그럼 내가 이거 사과하고 같이 조율하고 이런 걸 해볼까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거든요. 실제 평화회의에서. 물론 이제 최근에 또 몇몇 친구들이 평화회의를 잘 모른다고 한 친구도 있어서 저랑 얘기를 좀 나눠볼까 했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만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업보다 더 앞서서 만약에 이런 평화회의가 열리면 수업을 중단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저희 양육자가 말씀하셨는데 6학년에 마법이 생깁니다. 그럼 6학년쯤 되면 이 친구가 이거 싫어하지, 이 친구가 이거 힘들어하지, 그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해볼까? 우리 평화회의까지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저 이제 6학년 올해 첫 담임인데 6학년을 맡았는데 지금까지 아직은 분란이 별로 있지 않고 오히려 교사가 이제 물어보죠. 너네 좀 힘든 일 있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나비 저희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면서 나중에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이 경험이 졸업한 아이들이 어쩌면 일반 학교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을 거라서 네. 사회의 또 일원이 될 거고 졸업생들이 어떤 변화된 이런 이야기들도 좀 종종 듣나요? 이제 친한 졸업생 이제 양육자가 있어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좀 약간 과격하게 모든 일을 해결했다. 아, 이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했던 친구고 6학년에 이제 마법을 싹 경험을 하고 이제 중학교 진학을 했는데 학생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 이야기가 하나도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곰곰이 집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손글씨, 그 붓글씨를 잘 쓰는 할머니께 자신의 의사를 잘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반에 붙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말로 하는 게 안 되고 이게 뭔가 안 되니까 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좀 해볼까?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같고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했다는 것에 그 양육자와 제가 너무나 네, 그렇죠. 기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종의 메타인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네.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문제가 뭘까? 어떻게 네. 해야 되나 하고 시도했다는 자체가 네.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큰 배움 같아요. 네. 대안학교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네. 대안학교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공교육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 있는 것 같고 교사들과의 그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공교육보다는 훨씬 더 긴밀하다. 교사와 양육자, 교사와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배우는 것도 확실히 더 경험적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들이를 2주에 한 번 가고 또 몸활동이나 이런 체력 같은 것들 기르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대한다는 게 좀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향하시고 또 함께 마을을 이루고 싶고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분들이 꼭 오시면 좋을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공동육아 하셨던 양육자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결이 굉장히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학교여서 좀 같이 하시면 좋겠고, 혼자 양육하기 너무 힘들다. 육아가 너무 외로웠다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를 막상 선택하려고 해도 이렇게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중에 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불안하실 수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재미난에 오셔서 교사를 좀 믿고 또 같이 생활하는 양육자들과 함께 또 그분들을 믿고 또 가장 중요한 본인의 아이를 믿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그 안에서 힘이 길러지고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딸아이를 여기 이제 재미난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1년에 한 3번 정도 여행을 가거든요. 재미난 학교에서 여행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그 주체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이자 꽃인 것 같아요. 재미난 학교의 꽃인 프로그램인 것 같고, 여행이 저희가 그 현장 체험 학습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행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행 과정, 전 과정을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심지어 여행비가 모자라면 본인들이 장터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여행비를 모금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은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것 같고 그 배움을 같이 정말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관계, 청소년들의 관계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뭐 1박 2일 정도 갈까? 막 이런 생각 하시는데 저희 여행은 기본이 3박 4일이고 졸업여행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박 15일까지 이제 다녀온 적도 있었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같이 조율을 하는데 이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가르쳤던 1학년 이제 맡았을 때 1학년 첫 봄 여행 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2시간을 이제 온 어린이가 있어요. 정말 저는 쫓겨날까봐 걱정될 정도로 큰 소리로 이제 울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딱 여행 평가 때 아, 이제 다신 여행을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부모랑 떨어져서 생활하고 싶지 않아. 이랬는데 이제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을 여행부터 확 변하더라고요. 아, 여행에 재미가 있네? 아, 이런 맛이 있네? 친구들과 이런 시간이 있네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친구가 4학년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학생 대표단도 하고 여행 때 우는 동생들을 달래주기도 하면서 여행의 의미와 참 뜻을 막 알려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내면의 것들이 채워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되게 열심히 도와주는 시간이 여행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